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크게 우려를 키우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다행히 하루 만에 진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협상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좀 상황이 반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물음표가 붙었네요. 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모여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2차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었는데요. 예.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시한인 6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간밤 부채 협상 실패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출국 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의 예산에 대한 것이지 이 부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도 예산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카시 의장도 디폴트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협상이 무의에 그치면서 이 시장이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강조한 겁니다. 예. 이 소식에 간밤 미국 증시는 디폴트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일제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러면 디폴트 우려가 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메카시 의장이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메카시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의 실무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실무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결과로 확신하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출국 직전에 긴급하게 잡힌 건데요. 전날 고웨스트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G7 일정이 끝난 뒤 21일에 부채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G7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양측은 여전히 정부 지출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줄이는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백악관 측은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 상향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갈등이 있는 건 여전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접점을 찾았냐에 대한 대답은 또 뚜렷하게 없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이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는 결국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통과 시기와는 별개로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증시를 억누르던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면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 협상 통과가 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은 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JP모건은 부채 한도 협상은 다음 주 주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그 전까지 미국 증시는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밖에 CFRA 리서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다시 4%대를 돌파해서 오르고 있다라면서 증시 호재가 하나둘 나타나더라도 시장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부 사안의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디폴트는 없다라는 또 확실한 얘기가 나온 만큼 네. 시장이 이에 좀 안도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최근에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세는 일학개미다라고 꼽아봤습니다. 이젠 일학개미네요. 맞습니다. 서학개미에 이어서 중학개미 등장한 가운데 이제는 일학개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ETF에 8억 원 넘게 유입이 됐고 예. 이달 일본 증시 직접 투자액은 130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대내외 우려 속에 대체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조금 나홀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증시 주요 지수 중 하나인 토피스 지수는 전날 일본 버블 붕괴가 발생했던 지난 1990년 8월 이후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토피스 지수는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올해에만 13% 넘게 오르면서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연초 이후 주요국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일본 증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본 증시 최근만 보더라도 6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월가의 분석을 살펴보면 엔저 효과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 효과가 동반되고 있어서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엔저 효과로 일본 기업들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또 환차익 또한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지금보다 3%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일본을 방문했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죠. 버핏 회장은 지금은 일본의 이 5대 상사 주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 투자할 곳은 여전히 머릿속에 있다라면서 포트폴리오에 일본 기업을 새로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버핏 회장의 인터뷰 직후 일본 증시는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AI에 대한 미국 대형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존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너도 나도 AI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최근 반도체 관련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최근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AI 경쟁에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간밤 아마존의 수석 부사장인 로히트 프라사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가속화되고 있는 AI 시장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개발한 AI 플랫폼 알렉사가 오랫동안 AI 시장의 선두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AI 시장에서 최근 급격히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기술을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사실 알렉사가 오랜 시간 선두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 이슈랑은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나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알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알렉사는 아마존이 지난 2014년에 선보였던 음성 비서의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빅스비를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이제 음악 재생, 알람 설정, 날씨 정보, 교통 정보 등을 요청을 하면 알렉사가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알렉사 출시 이후 아마존은 AI와 음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억 대 이상 판매됐다고 아마존 측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챗 GPT를 비롯해서 한층 더 개발된 AI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보다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인 알렉사 티처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AI가 다시 주도주로 떠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반도체 업황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